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전자장관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해왔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게 1장부터 4장까지 했었죠. 그렇죠? 얘가 이제 전자기학관이라는 건데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전자기학관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이제 벡터 해석, 벡터의 기본 벡터 이제 덧셈이나 뺄셈이나 이런 이제 기본 벡터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한 기본 내용, 벡터가 뭐고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쿨롱의 법칙을 했었죠. 그렇죠?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이제 힘을 얘기하는데 그 힘에 대한 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벡터 해석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좌표계를 세 개를 했었죠. 그렇죠? 좌표에 뭐 했냐?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 좌표계 세 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미소 최적이라든지 미소 면적이라 이런 내용을 이제 했었고, 이제 가우스 법칙에 썼습니다. 전속 밀도 관련된 가우스 법칙하고 이제 발산이 어떤 거다. 각 좌표계, 그러니까 앞에 했던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 좌표계에 대한 발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했고요. 그 에너지와 전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우리가 전자기학원을 끝냈고, 그다음에 전자기학 2가 지금 5장에서 8장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정자기하고 정전기에 대한 내용, 그렇죠? 정전기하고 정자기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죠. 그 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5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전자기학 2인데 그렇죠. 전자기학 2가 됩니다. 그렇죠. 2가 되는데 전자기학 안에 있는 그 내용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5장 6장은 이제 정전기에 관련 내용이고 그렇죠. 주로 이제 5장에서는 도체하고 이제 유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 성질하고 경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 영상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었고, 6장에서는 정전 용량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7장하고 8장은 정자계인데요. 정자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계 구하는 방법,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든지 암페어 주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자성체의 성질,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으면 이제 힘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했었고, 마지막 인덕션스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 하고 나서 우리가 전자기학 2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최근의 내용이고, 그다음 이번에 할 게 이제 전자장관입니다. 여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전자장관인데요. 이번에 할 겁니다.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정이 아니죠. 시변계죠. 시변계. 이게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계의 변화가 회전 전개를 발생시키고 전개의 변화가 회전 자계를 발생시키죠. 그렇죠? 시변계 전자계는 자계하고 전개가 서로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게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다.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하고 법칙에 의한 패러데이 방정식하고 암페어 법칙에 의한 암페어 주의 법칙에 대한 암페어 방정식 있고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이제 우리가 가우스 법칙 두 개 있죠. 전개에 대한 가우스 법칙하고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4개 합쳐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해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시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개가 자개를 발생시키고 자개가 또 전개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시키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전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전개하고 자개가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10장에서 전성솔로는 이제 전류하고 전압이 전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10장에서는. 11장에서는 우리가 전개하고 자개에 대한 자개가 전파하는 내용을 할 건데, 이제 매질이 무손실 매질일 때, 손실 매질일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전력이 얼마나 전파가 되고, 얘네들이 전개하고 자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전자장관을 이제 끝내고요. 이거 한 다음에 하는 게 전자장 2인데, 전자장 2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런 전기와 자기가 이제 전파하는 이제 평면파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매질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제 매질 뮤하고 입실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반사도 하게 되고 분산도 하게 돼요. 그리고 반사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알아볼 거고, 13장에는 우리가 웨이브 가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웨이브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각 모드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14장은 우리가 이제 안테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보고 전자장 2를 마칩니다. 전자장 2를 끝나면 우리가 전자기학하고 전자장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자장 1에 대한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제 전자장 1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전자장 1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9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9장부터 이제 우리가 시변계에 관련된 이제 전자계 시스템 배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는 얘가 지금 0이 아닌 겁니다.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배하는 방정식 이제 맥스웰 방정식인데, 맥스웰 방정식은 여러 개의 방정식을 모아놓은 건데, 어떤 방정식 모아놓은 거냐면은 이 페러데이 법칙에 의한 방정식이 있어요. 그 9.1에서 하는 거하고 변이 전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암페어 주의 법칙에 관련된 걸 배웁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암페어 주의 법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전계, 정자계에서 우리가 암페어 주의 법칙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시변계, 틀립니다. 그렇죠? 좀 수정돼야 되겠죠. 암페어 주의 법칙이. 그래서 이 암페어 주의 법칙하고, 앞에서 배웠던 이제 가우스 법칙, 그렇죠? 전계에 대한 가우스 법칙하고, 자계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있었죠. 그렇죠? 집대성에서 우리가 그 네 개를 맥스웰 방정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울 거고, 9.4절에서는 우리가 시변계가 되면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전압이나 이제 벡터 포텐셜 이런 걸 구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에 지연된 이제 소스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어떤 지점이나 시간에서 이제 발견된 전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발생된 전압이 전파되어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연된 포텐셜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9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맥스웰 방정식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전파 방정식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이제 10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파가 된다고 했죠. 전기하고 자계가 마찬가지로 전류하고 이제 전압도 전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죠? 10.1하고 10.2에서는 저희가 전송선로를 우리가 집중 소자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전류와 전압에 대한 전파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손실이 없는 어떤 이제 매질이죠. 그렇죠? 매질에서의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신호가 이제 정연파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렇죠? 10.3에 10.6까지 내용, 그 내용이고, 이제 손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10.7하고 10.8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10.7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10.8은 이제 포인팅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파라는 게 전기하고 자계가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기하고 자계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전파는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전력들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10.9절하고 10.10절은 저희가 어떤 이제 전파가 될 때 다른 매질을 만나거나 어떤 경계선이 있으면 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 이 반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정제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10절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죠? 10.11절부터 14절까지는 13절까지 우리가 이제 매칭에 관련된 매칭. 그러니까 전파가 왔을 때 우리가 전파가 이제 반사가 안 되는 게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그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에너지가 반사가 없다는 거는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그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10.11절하고 10.12절은 이 매칭에 대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배울 거고, 10.13절은 이제 스미스 도표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칭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하고 10.14절에 이제 과도현상 분석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송선로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11장에서는 우리가 균일 평면파,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는 전류와 전압이 이제 전파를 했다면 11장에서는 이제 전기와 자계, 이제 얘가 전파를 하죠. 그렇죠? 전파를 하는데, 처음에 자유공간은 손실이 없죠.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손실이 없는 데서 전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는 곳에서 전파에 대한 내용을 다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손실이 없는 이제 매질에서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유전체에서 어떻게 유전체가 이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손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고 이제 포인팅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얘에서 이제 했었죠. 그 포인팅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이 포인팅 벡터가 이제 자기파 그렇죠. 이 전개하고 자개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전력이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하고 양도체는 이제 손실이 많은데 그렇죠. 양도체는 이제 아주 이제 도체를 얘기합니다. 도체에서 전파 얘기하는 손실이 많겠죠. 손실이 있는 곳에 전파고 그래도 11.2절도 처음에는 이제 손실이 없는 데하고 손실이 있는 곳에서 전파에 대해 두 개 다 다룰 겁니다. 얘들. 그렇죠. 이렇게 하고 11.5절에서는 이제 전파가 되는 이제 평행한 면에 우리가 이 전개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전개 생성되는 이 방향을 편파라고 그럽니다. 이 편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전자장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문제풀이에서 이제 다루고 저희가 전자장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제 패러데이 법칙은 이런 거죠. 그렇죠. 자개의 변화가 그렇죠. 자개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회전 전개를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발생시키냐 하면은 이제 어떤 자속의 어떤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시킨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개에서는 이게 제로였죠. 그렇죠? 그렇죠? 제로였지만은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자기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제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패러데이 법칙. 그러니 쉽게 말하면은 자속 밀도의 변화를 주면 전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회로에서 우리가 전원이 없어도 자속 밀도의 변화를 주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제 전자계의 중요한 제 법칙 중에 하나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하면은 이제 자계의 이제 시간의 변화, 그렇죠? 시간의 변화는 우리가 그 정전개나 정자계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0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개가 발생합니다. 전개. 그렇죠? 전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전개가 발생하냐면은 이 자기의 시간의 변화를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회전 전개가 발생한다. 그렇죠? 발생한다. 전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압하고 뭐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회로가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뭐 이렇게 전구가 있어요. 전구가. 그렇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은 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그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전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시간의 변화를 주면은 이 자기의 시간의 변화를 주면은 얘가 이제 소스가 없더라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시간의 변화가 이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전이차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와 같다 식으로 쓰게 되면은 자기의 시간의 변화, 자기가 우리가 이제 자속밀도 얘기해 가속밀도의 시간의 변화는 원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전기가 발생한다. 회전 전기가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의 변화는 회전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 전류나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이 자속밀도 자속의 변화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방향이 변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세기가 변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한번 자석이 이제 n극이고 얘가 지금 n극이고 s극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s가 있고 n이 있고 그렇죠? 얘가 n극이고 s극이다. 이러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그렇죠. 이런 회로가 있다. 그렇죠. 이 전구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자개가 이렇게 흐르다가 좀 더 가니까 또 자개가 바뀌고 이래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개의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이 자개의 변화에 의해서 이 전개가 생기는 이 전개에 의해 생기는 전압을 이제 기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게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발전기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는 우리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일렬로 배열하면 이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좀 작은 공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n이고 n하고 s는 이제 우리가 쌍으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여기 n이고 n이면 얘가 s가 되고 그렇죠. n이면 얘가 s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원으로 배열을 했단 말이에요. ns를 그렇죠. 얘가 지금 n이고 s다. 이러면은 이런 회로를 갖다가 돌립니다. 돌리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자개방 이거였다가 그 다음에 이거였다가 이거였다가 계속 바뀌죠. 자개의 방향이. 그래서 이게 시간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가 있으면은 이 도선에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 도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인데 이게 이 도선을 전기자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석 있죠. 이 계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 같은 경우 전기자를 이렇게 돌린 거고 그렇죠. 계자를 돌리면 자석을 돌려도 됩니다. 그렇죠. 자석이 이렇게 있고 자석을 돌려도 우리가 이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그때 이제 그렇죠. 이 자석 자리에 우리가 이런 회로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자석을 돌리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자석을 돌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전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얘가 전류를 발생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 자석을 돌리는 거 우리가 계자 회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발전기의 원리고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발전기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가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을 해서 자석의 시간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도선에 전기가 발생하고 전압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패러데이 법칙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우리가 도선을 자석은 가만히 있고 도선을 움직여서 자석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도선은 가만히 있고 자석을 움직여서 우리가 이제 자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 변화는 전개의 회전을 발생시키다. 그렇죠. 시간에 따른 변화는 반대 방향은 전개의 회전을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방향은 자속의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 마이너스 붙인 이걸 갖다가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적분형은 우리가 패러데이 미분형 법칙의 양변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패러데이 미분 법칙이 이거죠. 그렇죠.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하면은 자속의 시간의 변화 그렇죠. 자속인데 이제 자속 밀도라고 표현을 했고 시간의 변화는 회전 전개를 발생시키는데 자속의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시킨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렇죠. 양변을 우리가 적분하죠. S에 대해 적분합니다. 그렇죠. 이 S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폐 도선 있죠. 도선. 자석이 한 도선. 그렇죠. 이 면적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 면적.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인테그랄 b의 ds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속이죠. 자속. 그렇죠. 자속이고 얘는
우리가 스토크 정리 적용하면은 스토크 정리는 이제 했죠. 전자기압 1하고 2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정리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폐 선적분 이 선이 이 경로겠죠. 이 경로 그렇죠. 폐 선적분이고 이에다가 DL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얘는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이게 페러데이 법칙의 적분형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뭐였습니까? 이게 전압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일렉트릭, 모티브, 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얘가 제로였죠. 제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전개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제로였기 때문에 얘가 제로였지만은 시변개에서는 제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개하고 자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개의 변화가 전개를 발생시키고 그 뒤에서 이제 암페어 법칙 하겠지만은 전개의 시간의 변화가 자개를 또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그건 뒤에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자개의 시간에 대한 변화,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 전개를 발생시키고 얘가 이제 일렉트릭 모티브 포스 전압이 된다. 이랬죠. 이게 뭐냐면은 페러데이 법칙의 적분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그 얘가 T가 되고 이 적분은 이제 우리가 자속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렌츠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의 스토크 정리 이용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적분을 바뀌고 그 우변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가 전개를 일으킨다. 근데 정전개에서는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0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시변개에서는 0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전력은 특정 폐공로의 전압이며 그렇죠. 아까 이거 도선이죠. 도선의 전압을 얘기하고 자속 밀도가 통과하는 이게 DS죠. 그렇죠. 폐공로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오른 나사는 이제 오른손에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 우리가 이 전류의 방향을 감싸지면은 그 엄지 손가락 방향이 우리가 이 DS 방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자기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전개를 발생시킨다. 이걸 이제 페러데이 법칙이라 그러는데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다. 그렇죠. 앞에 봤었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도선이 전개에 있고 자개가 변화.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자석이 회전하는 경우 그렇죠. 도선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발전기에서 계좌 회전형이다. 이렇게 자석을 이제 회전시켜서 우리가 자속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전개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는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전기자를 그렇죠. 이런 도선 전기자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자석은 가만히 있고 그렇죠. 전기자를 회전시켜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은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얻어가지고 그게 이제 전개가 된다 그렇죠. 회전 전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죠. 이걸 전기자로 한다고 그렇죠. 전기자라고 하고 이 도선을 회전시키는 경우, 그래 도선이 이제 움직이는 게 폐공로가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할 때 운동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개에 의한 기전력. 계좌 회전 발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석이 회전하는 경우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자석이 회전한 계좌 회전형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있는데 원통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여기 자속 밀도가 이게 Z 방향인데 저희가 Z 방향인데요. Z 방향인데 Z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좀 감소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자석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거다 그렇죠. 돌리는 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석 밀도가 변하는 경우 그렇죠. 이 도선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이럴 때 한번 보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게 페러데이 법칙은 뭡니까? 페러데이 법칙은
자속 밀도의 변화, 미분형으로 쓰면 자속 밀도의 변화가 회전 전개를 발생시킨다. 근데 그 방향이 반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가 이제 나와 있고 E는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미분형으로 하죠. 적분형으로 하면 우리가 모티브 포스는 이렇게 되죠. C에다가 E의 DL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인테그랄 S의 B의 DS 이렇게 되죠. 그렇죠? DS가 Z 방향이죠. 이게 Z 방향이니까 얘는 로에 D로 D파이가 되고 AZ 이렇게 되고 그렇죠? 집어넣으면 되고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전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변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우변부터 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우변을 구하면은 우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마이너스 라운드 T가 되고 이중적분 되고 지금 B가 이거죠. 그렇죠. B0의 exponential KT의 AZ B0의 exponential KT의 AZ 이렇게 되고요. 그 DS가 어떻게 되냐면은 로의 D로 D파이의 A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없어지고 로가 지금 뭐냐면은 반경이 B니까 0에서 B까지 그렇죠.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가 되고 얘가 exponential KT는 B0 exponential KT 그대로 있고 그렇죠. 얘가 2파이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 로에 대해서 미분하 2분의 1 로 제곱에 0에서 B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가 되고 얘가 B0의 exponential KT 이렇게 되고 2파이에다가 이거 약분하면은 파이 B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 K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K에다가 B0의 파이가 되고 그렇죠? B 제곱의 exponential K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V죠. V.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E는 어떻게 되냐면은 B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B 방향이 Z 방향이죠. 그렇죠? 그렇죠? Z 방향이니까 Z 방향이 뭐냐면은 이 벡터가 회전하는 방향이니까 이 벡터는 파이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Z를 회전하는 게 이게 파이 방향이니까 그렇죠? 파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는 우리가 좌변을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벡터는 우리가 파이 성분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B가 Z니까 그렇죠? A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C에다가 이제 E에다가 DL 이렇게 됐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E에다가 A 파이 이렇게 되고 DL은 우리가 원통 좌표계 DL은 로의 A로 이렇게 되고 그렇죠? D로의 L로 이렇게 되고 더하기 D파이의 A파이 이게 아니죠. 그렇죠? 파이는 각도니까는 우리가 DL을 하려면 DL이 길이니까 길이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로의 D파이 A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DZ AZ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딴 거 다 없어지고 파이만 살아남죠. 그렇죠?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로가 지금 근데 이제 표면이니까 B가 되겠죠. B. 그렇죠. B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B에다가 2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B0의 파이 B 제곱 펀샤 KT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가 이제 뭐를 지금 구하라고 했냐면은 전개를 구하는 거니까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돼.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B가 하나 파이 없어지고 그렇죠. B도 하나 없어지죠. 그렇죠? 하나 없어지고 KB0의 B가 되고 exponential K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E 파이의 A 파이니까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렇죠? 이게 되죠. 이게 그렇죠?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게 아까 A가 아니고 B라고 했으니까 이게 B가 되겠죠. B입니다. 그렇죠? A가 아니고 이제 반지름이 아까 B라고 했으니까 B에다가 B0에다가 K에다가 익스포넨셜 KT에다가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전장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고 파이를 해줘 A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장이 이렇게 된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도선은 가만히 있고 이제 자개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기정력이라고 해서 전기자가 운동하는 즉 도선이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발전기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발전기보다는 좀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평행 도체가 있어요. 평행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두 평행 도체와 여기까지 해서 이거 두 평행 도체예요. 두 평행 도체 끝에 전압계가 있고 여기에 전압계 이 한쪽 끝 전압과 연결 다른 끝 여기에는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 그렇죠. V 속도로 움직인다. 이게 Y 방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Z 방향은 이거죠. Z는 어떤 거냐면은 들어오는 방 이게 Z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그 Z 방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AZ 방향이죠. 그렇죠. 뚫고 나오는 거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속의 변화, 자속 밀도 미분형을 자속 밀도의 변화는 자기의 변화는 회전 전개를 발생시키는데 이제 증가하는 하고 감소하는 반대 방향으로 발생시킨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이거였죠. 그렇죠? 이거였고 적분형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렇죠? 얘가 라운드 T에 S에 B DS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정하죠. 일정하고 우리가 얘가 이제 변하는 거 얘가 그렇죠? 얘는 이제 자속은 변하지 않 얘가 변함으로 인해서 얘가 이까지 오면 이만큼 또 자속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얘를 또 다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Q분의 F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고 얘가 Q분의 이제 움직이는 도선 그렇죠? 이 도선이 움직인다. 여기 있는 전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니까 움직이는 전하에서 힘은 어떻게 되냐면 Q, VB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얘를 갖다가 움직이는 도선이 움직일 때, 즉 운동 기전력일 때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우선 우리가 이제 이 방법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1번에 우리가 좌변이 어떻게 되냐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좌변이 이렇게 되죠. 좌변은 우변이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t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적분형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인테그랄 b의 ds인데 b가 지금 이거죠. z 방향이 그렇죠. z는 이렇게 되겠죠. b는 우리가 b0에 az 이렇게 되고 s 방향은 dx dy에 a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우리가 x하고 y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dx dy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이중적분이 되고 그렇죠. b0에다가 dx dy 이렇게 되죠. 그렇죠.
y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갖다 우리가 이제 d라고 그러고 얘를 y라고 그러면은 x가 d고 이게 y죠. 그렇죠. xy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b0 yd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지금 라운드 t에다가 b0 yd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변하는 게 뭐 이게 세 개 중에서 y가 지금 변하고 있죠. 속도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가 되고 자 그러면은 y만 변하니까 b하고 d는 상수니까 빠져나오면은 b0d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y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v죠. v. 그러니까 마이너스 b0 v d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기전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티브 포스가 E에 이제 dl 회곡선에다 그렇죠. dl은 마이너스 b0 vd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전압이 이런 이제 기전력이 우리 유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앞에서 했듯이 이 벡터가 Q분의 F고 그렇죠. 이 F가 지금 이제 도선이 이동하니까는 전하가 이동하는 걸로 봐서 F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로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Q가 약분되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야 지금 빠졌죠. 이제 내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이제 이거죠. 이거 그렇죠. 벡터에 그냥 DL이 아니고 이게 DL이죠. 그렇죠. 이 벡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르데이 법칙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자개의 시간의 변화가 회전 전개를 유도하는 거다.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도선에 폐 도선에 전원이 없더라도 자개의 시간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도선의 전개가 유도가 되고 그 전개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도가 되고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이제 발전기죠. 그렇죠. 이제 발전기는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자속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럼 전체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체 기전력은 우리가 얘는 뭡니까? 얘는 자속의 변화에 의한 기전력이죠. 그렇죠. 의한 기전력. 그렇죠. 그 도선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자석을 회전하는 거죠. 자석을 회전해서 자속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을 얻는 걸 그렇죠. 계좌 회전형이고 얘는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죠. 자석은 가만히 있고 자석은 가만히 있고 도선이 회전한다 그렇죠. 회전해서 이제 자속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를 얻어서 그것이 회전 전개를 발생시키고 그 전개가 전압하고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를 보면은 우리가 유전율하고 투자율을 나와 있고 그리고 자속밀도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하고 그때 기전력 구할 그렇죠. 자속은 우리가 첫 번째 자속은 어떻게 구할? 자속은 DS죠. 그렇죠. DS가 뭐 여기를 면을 통과하는 그 면적이 DS죠.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 Y, Z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 이퀄 0은 YZ 평면이죠. 그렇죠? YZ 평면이죠. 그렇죠? YZ 평면이고 Y가 0에서 40이고 0에서 2까지 이거니까 이거죠. 이걸 통과하는 거 밖으로 통과하는 거 DS 방향은 X 방향이죠. X 그렇죠. 그렇죠? DS는 어떻게 되냐면은 DX에 A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속은 어떻게 되냐면은 B가 지금 B가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그렇죠. 코사인 10의 5승 t 이렇게 되고 사인에 10의 마이너스 3승 y의 ax고 그렇죠. 테슬라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dx a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면적이니까는 dy dz죠. 그렇죠. dy dz a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dy dz ax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그 단위 벡터 내적이니까 1이 되고 y가 이제 0에서 40까지 그렇죠. z가 0에서 2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제냐면은 t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초일 때 그러니까 얘가 t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다 상수죠. 상수. 그 밖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 z도 우리가 유분하면 2가 되죠. 그렇죠. 그죠? 이것만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수 일단 밖에 나가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고 코사인에 10의 5승 곱하기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0에서 2까지 dz 이렇게 되고 0에서 40까지 사인 10의 마이너스 3승 y의 dy 이렇게 되죠. 그렇죠. 2죠. 2니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4 곱하기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4승 코사인 0.1 이렇게 되죠. 0.1이고 얘는 0에서 40까지 그렇죠. 사인 10의 마이너스 3승 y d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적분하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코사인 0.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2하고 지금 2하고 곱해서 이게 4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나온 거고 얘는 이제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앞에 나왔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이죠. 10의 3승에다가 코사인 10의 마이너스 3승 y 이렇게 되고 0에서 4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이걸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대략 318 마이크로웨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자속이죠. 자속. 그렇죠. 자속이 되고 근데 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두 번째 기전력은 페러데이 법칙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기전력이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t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먼저 집어넣고 하면 0이 되니까 상수가 안 되고 먼저 얘를 갖다가 미분한 다음에 t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t가 되고 파이가 지금 자속이 어떻게 자속이 지금 자속이 이거죠. 이건데 지금 이거죠. 이건데 얘를 갖다가 t 10의 마이너스 6승 안 집어넣은 거다. 그렇죠. 안 집어넣은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이렇게 되죠. 얘가 원래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됩니다. 이게 되고 그렇죠. 이게 되고 그러니까 얘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죠. 운동 기전력에 의한 거 그렇죠. 이게 사실 운동 기전력에 의한 거 다 포함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자속의 변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자속이 변하는 거, 그 자기의 자석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도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얘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0에서 2, 0에서 40까지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파이가 얼마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5승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가 지금 보면은 그렇죠. 얘가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일단 적읍시다. 일단
적을게요. 일단 다 계산하지 말고 일단 적겠습니다. 일단은 곱하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상수니까 코사인 10의 5승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2가 또 앞으로 나가니까 4가 될 거고, 그렇죠? 4가 되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의 3승이 되고, 얘가 코사인에,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 y에 0에서 40까지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 이렇게 되고, 그렇죠? t가 되고, 얘가 이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의 5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 10의 5승 나오고 사인 10의 5승 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0의 3승에다가 코사인 이거 없어지죠. 그렇죠?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붙죠. 그렇죠? 이미 했으니까.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0의 5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고요. 코사인 10의 마이너스 3승 y가 되고 0에서 40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대략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3.1942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 이제 전개가 유도가 되는데 그 전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오늘 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